사실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라는 네. 거죠. 예. 그런데 하나가 짚히는 게 예. 제가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예로 말이죠. 네. 나는 이정현 의원께 내 공개 질문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의원께. 네. 2009년 10월 13일 제가 결혼식 할 때 네. 이정현 의원이 네. 언론사 기자들에게 네. 제 처형 되시는 박근혜 그 당시 당대표께서 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네. 불참 이유를. 예. 누구에게 지시를 받은 건지. 박근혜 대통령께 직접 지시를 받으셔서 하신 건지. 네. 아니면 최순실 씨에게 지시를 받아서 하신 건지. 나는 공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네. 언니가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언론사 기자들에게 그 이유까지 배포를 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나는 답이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답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내용을 잘 찾아보세요. 그 기사 내용이. 네. 조중동부터 시작해 대한민국의 메이저 언론부터 방송까지 그게 다 다뤘어요. 네. 그 내용이 어떤 걸로 기억하냐면은 그것에 박근혜 대표께서 결혼식에 참석하시면은 앞으로 더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거기에서 난 해답을 찾고 싶은데요. 그렇군요. 거기에 만약에 참석한다 그러면 당연히 전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네. 힘의 균형이 어떻게 힘의 권력의 추가 저에게 온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권력의 추가 총재님에게 쏠리기에는 덩치가 너무 체급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박근혜 대표하고 신동욱 총재님하고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이제 그 논의로 해서 저희가 2라운드에서 나중에 다시 또 논의하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이 죽음의 배후가 있다고 하셨어요. 누구라고 보십니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제가 진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범. 진범. 이 죽음 배후의 예. 진범. 이 모든 죽음의 진범. 네. 유령입니다. 네? 긴장했어요. 유령입니다. 네?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많은 시청자들이 뭐야 이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 제가 어저께 모 방송을 통해서 박지만 회장께 사과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박지만 회장이 범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2007년 당시의 상황은 빗나갔죠. 지금 역시 저희들이 추적한 바에 의하면은 네. 진범의 근사체에 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유령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 그분들도 아닐 수 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진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 그렇죠. 그것마저도 그들도 트릭을 쓰지 않을까. 또 한 번에 함정을 파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그 진범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네. 옳거니 허위사실 유포로 1년 6개월 동안 전 또 네. 억울한 옥살이를 또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즘은 유령과 마치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웃었지만 그 유령의 의미가 어떤 건지 그 전달이 되니까 섬찟한 느낌마저 좀 듭니다. 박지만 회장이요. 그 오촌 조카 살인 사건 관련해서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우회적으로 들린다 그래요. 그 취재하는 기자들이나 PD들한테. 왜 박지만 회장이 그랬을 거라고 2007년엔 생각을 했어요. 법정에서 증언을 했으니까요. 2010년 9월 1일 박용철의 법정 증언입니다. 그 법정 증언이 없었다면은 그 당시에 박지만 회장, 네. 정용희 씨, 박용철 씨, 세 사람을 제가 고소를 합니다. 중국 사건으로. 네. 그렇다면은 박지만 회장께서
저를 무고로 고소할 것이 아니라 박용철 씨나 정용희 씨를 저에게 고소해야 되는 겁니다. 증인을. 그렇죠. 예. 법정 그러네요. 증언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두 분에게는 전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신동 총재에 대해서만. 그렇죠. 자, 그리고 예. 실질적으로 만약에 무고로 고소를 걸어야 된다면은 네. 박지만 회장이 저에게 걸어야 될 게 아니고 박용철 씨가 저에게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박용철 씨는 또 안 걸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어때요? 예. 그게 합리적 의심 아닌가요? 근데 이제 와서 사과한 이유는 뭡니까, 그럼? 빗나갔다는 거죠. 빗나갔다고 보는 포인트는 뭐죠? 정용희 씨는 그 당시 이지 비서실장의 명함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 네. 정용희 씨는 예. 박지만 회장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 사람? 정윤의 사람이라고 복수의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받았습니다. 정용희 비서실장은 박지만의 비서실장이 아니라 정윤회 사람이다. 사람이다. 정윤회 사람이다. 복심이다. 이런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삼성동의 사람이다. 삼성동의 사람이다. 삼성동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박 대통령의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은 아닌 걸로 파악하지만은 네. 최순실 씨와 정윤혜 씨의 사람이라는 것은 복수의 증언자로부터 들었습니다. 확실한가요? 증언까지만 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체크 포인트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확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또 제가 함정에 빠지겠지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돌다리도 두들깁니다. 아, 두 번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네. 얘기가 점점 흥미진진한 상황인데요. 이게 너무 짚어야 될 내용이 많은데 시간은 막 지금 56분, 57초를 흐르고 있어서 제가 좀 마음이 조금 급해집니다만 그래도 하나하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하 드라마죠. 그러네요. 1부작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 분 출연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시리즈물로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송에 최순실 권력이 그러니까 신 총재님 사건에 최순실 권력이 개입해 있다 이렇게 또 보십니까? 저희들 사건은 말이죠.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의심이 있다. 어떤 대목에서 그런 의심을 합리적 의심이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수의 증언자들로부터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은 네, 2007년 11월 유경재단 폭력 강탈 사건 때 그 네, 현장에 최순실, 정윤혜 씨가 왔다는 이야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요 얘기는 어제 보도가 일부 나온 것 같아요. 정윤혜 씨가 왔었다라는 얘기가. 예. 그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 이 누가 확인을 어떻게 했다. 이거를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왔었다. 카더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있던 핵심 멤버들의 증언입니다. 그 유경재단 직원들의 직원들이 아니고 그쪽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쪽 사람들? 어떤 그쪽 사람들이라고? 우리 반대파 진영의 증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폭력 사태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 그 현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굉장히 많은 정치권 인사들 한나라당 혹은 박근혜 대통령 또 박근영 씨 이렇게 관계자들이 많이 와 있었을 것 같고 그때 이제 한나라당 버스까지 유경재단 사태 때 동원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많이 왔을 텐데 비단 거기 그냥 왔다고 해서 그 사건만으로 신동욱 총재의 살해 위협 사건 여기에 개입이 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더 구체적인 단서나 증거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그까지는 약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은 지금 여러 각도에서 추적하고 있으니까 네.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또 단독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순실 정윤회 말고 다른 사람들은 누가 왔었습니까? 유경재단 사태 때. 그 얘기하니까
그 얼마 전에 최재석 씨하고 네. 1시간 동안 통화를 했어요. 네. 최재석 씨는 최태민 씨의 아들이죠. 네. 그 최재석 씨에게 제가 유경재단에 최태민 일가가 개입하지 않았냐고 제가 여쭤봤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씨, 최 씨. 임 씨, 서 씨, 장 씨 성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인척으로 보면 됩니다라고 하더군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들어왔던 사람들, 예. 그 명단에 예. 최 씨, 예. 장 씨, 예. 서 씨, 예. 임 씨 성을 가진 사람들은 예. 다 인척으로 보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더군요. 그 그럼- 임씨 성은 네. 임선희 씨와 연관이 있겠죠. 네, 임선희 씨가 그 최태민 씨의 5번째 부인이죠. 부인이고, 그 다음에 최 씨는 최태민과 최순실 씨와 관계가 있겠죠. 네. 그 그 당시에 다음에 예. 장 씨는 예. 최순득 씨 남편 최순실 씨 남편이 장석칠 씨입니다. 장석칠. 예. 그분과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서 씨는 그 최순천 씨 최순천의 남편. 남편 서동범 씨의 인척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임 씨와 관련해서 임순희 씨 말고 당시 그 한센인들을 동원하고 했던 그 장본이 있지 않습니까? 임두성 씨. 임두성 씨가 한나라당 2번 비례대표 2번이 맞았죠. 되잖아요. 그 임두성 씨와 임순희 씨와의 관계도 있나요? 인척이라는 증언까지 나온 게 있습니다. 인척 어떤 인척이요? 근데 그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확인은 안 됩니다. 예. 그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들어보면 최 씨 일가가 유경재단 사태 때도 상당히 개입을 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정황 증거가 있다. 이 특검이 좀 수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제 판단은 이 사건은 특검이 파헤쳐도 과연 어디까지 파헤칠 수 있을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럼요. 왜냐면은 진범이 유령이니까요. 어디까지를 파헤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이 되고요. 네. 일반 경찰에서 재수사로서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지금 특검에서는 오촌 조카 살인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고, 그리고 이른바 최태민 씨 일가, 그러니까 최 씨 일가의 그 재산 형성 과정도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독일 비덱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재단뿐만 아니라 차명 계좌를 통해서 관리해 왔던 재산의 내역, 재산 총액이 얼마인지 그 문제도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혹시 특검 쪽에서 뭐 진술해달라고 요청받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출석해달라는. 네, 아직까지는 연락을 받지 못했고요. 네. 조만간에 연락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많이 듭니다.